이제 토에 의해서 치열하게 상승하는 작용이 이제 조절이 돼서 이제부터는 하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기온도 어떻게 돼요? 찬 데에서 서서히 뜨거운 데로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고, 이제는 반대로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수렴 작용이 일어나고 하강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수렴 작용이 일어난다, 이제부터 수렴 작용을 한다, 이것이 오행으로 뭐냐? 이것이 바로 금이라는 오행입니다. 금. 자, 이 화라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비유를 했죠. 자,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뜨거운 열기가 어디요? 하지를 지나고 또 뭐를 지나요? 네, 처서를 지나고, 이제 곧 처서죠. 처서를 지나고 하지 지나고 처서를 지나고 입추를 지나고 처서를 지나고, 입추에 들어설 때부터 이미 금기운이 시작이 되지만은 요 사이에도 열기는 남아있죠. 처서의 늦더위가. 자, 그렇지만은 일단은 입추가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 치열하던 뜨거움이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씨앗에서 싹이 트고, 싹이 터서 자라서 무성한 잎과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서서히 딱딱하게 뭔가가 꽃핀 자리에 맺히기 시작하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예, 수렴되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가을이 지나고 늦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그 열매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단맛을 가지게 되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늦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성하던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열매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든다.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단단하게 만든다. 이제부터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결과물이. 예. 자, 여기에서 계획 잡은 일이 여기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 성장을 시키게 되고, 부지런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부지런히 영업도 하고 난리를 치다가 여기에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성숙되게 만들어주고, 또 여기서는 초보라면은 이제 겨우 시작한 초보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문가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겠죠. 경험. 현장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사회에 나가서 현장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 현장 학습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든가 뭔가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전문가로서 탄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가 신입사원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현장에서 뛰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이제 간부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자, 이때부터는 여기까지는 어떤 거예요? 정신적이면서도 행동적인 게 강하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냐? 관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관리적. 이쪽은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여기서는 현장을 뛰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그런 그 속성이 강하겠죠. 예.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장부로 따집시다. 자, 여기서 장기가 빠졌는데 토에 해당하는 장기는 비, 위, 췌장, 예, 이렇게 얘기를, 이런 어떤 장기를 여기다 배속시켰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토에서 위장이라면은 금하고 무슨 상관이죠? 금이라는 것은 폐와 대장, 예, 뭐 더 확산시킨다면 피부까지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의 상생관계, 여기서 요렇게 일어나는 것이 토생금의 작동인데, 토생금의 작동이에요. 토생금의 작동. 자, 그러면 토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재 조절을 한다는데, 화라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상승하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더 이상 발산하지 마라,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작용을 하지만, 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중지시키는 작용이지만 여기서는요, 이제 여기까지 온 기운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죠. 예, 밥을 많이 먹었어요. 어디에서요?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요. 예, 위장이 한계가 있죠. 만약에 밥통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면 이 화라는 이놈이 엄청나게 먹어대면은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토라는 한계점을 딱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밥통 안에 들어간 밥을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뭐를 만들어요? 굳게 만들지요. 굳게. 여기까지는 죽 상태 아닙니까? 예. 수분을 빨아들여서 수렴을 해서 예. 어떻게 해요? 굳게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요? 대장으로. 예. 그래서 습기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습기를 제거해 나가요. 그래서 이 금의 기운은 건조한 기운에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화는 아주 뜨거운 열의 기운이죠. 목이라는 건 아까 그랬죠. 습기의 기운이죠. 목, 산, 목이라는 걸 위산, 같이 신만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산이라 그럽니다. 이거 다 습기죠. 습기. 위액. 예,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토와 만나서 음식물을 녹이고 그 다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물하고 수분하고 섞여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건조시켜내는 겁니다. 건조시켜내는 거. 자, 췌장에서 췌액을 만들어낸 소화효소. 습기죠. 비장에서 뭘 만들어요? 비장에서는 뭐를 만듭니까? 여기에서 작동하는 토는 림프액입니다. 습기죠. 예. 그래서 어디로 이 림프액이 또 공급이 됩니까? 폐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폐 림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말갛게. 그 폐림프가 하는 일이 체액성 면역작용을 하지만 먼지라든가 우리가 호흡할 때 그 입으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가는 그 먼지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죠. 예. 운동은 어떻게 해요? 선모운동. 자, 위장에도 소화기에도 다 선모들이 나 있죠. 장벽에. 예, 장벽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장벽에 이렇게 선모들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여요. 그 위장은 어떻게? 음식물을 먹으면 밑으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선모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밑으로. 저 대장 끝까지. 대장까지. 직장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운동을 하고, 폐에도, 폐 점막에도 선모가 있어요. 콧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밀어내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몸에 필요한 건 밑으로 내려보내는 운동. 몸에 필요치 않는 나쁜 것들은 밖으로 자꾸 밀어내는 운동을 금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운동도 뭐로 돼 있다? 기량작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기량작용으로. 이 운동이 잘 안 될 때요. 자, 우리가 살에 걸리는 거, 음식 먹다 살에 걸리면 기침하면 어디로 나와요? 콧구멍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역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체하면은요. 소화기가 나쁘면요. 반드시 폐기능도 나빠요. 또 폐기능이 떨어지면요. 소화기가 안 좋아요. 왜? 운동 상황에 기량작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와 뭐에? 토와 금에. 예. 이것이 토생금의 원리인데 토생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행의 운동작용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폐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위장약을 줬더니만은 폐기능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논문도 실제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토생금의 원리다. 토생금의 원리. 그러면 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하게 단단하게 만든다. 결과물을 이제부터 결과를 낸다. 예. 이제 성숙됐죠? 이제 전문가로 성숙이 된 거죠. 성숙이 됐지만은 이때부터 기온은 어떠냐? 서늘하기 시작합니다. 서늘하게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가 차야 돼요. 폐가 시원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폐가 뜨거우면 바짝 마르겠죠. 바짝 마르겠죠. 예, 그러면 점액이 없겠죠. 대장이 바짝 마르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오겠죠. 그런데 대장에 열이 쌓이면요. 문제가 있겠죠. 시원해야 되는데, 폐도 시원해야 되는데, 예. 왜 시원해야 되느냐? 수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건조시켜 나가는 기운이지, 이건 차야 되네. 그럼 폐는 원래 차야 되네. 대장은 원래 차야 되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해버린다든가, 뭔가를 굳혀 나간다든가, 뭔가를 밖으로 배출시켜 낸다든가, 아니면 응집을 시켜낸다. 이런 기운이 작동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열이 가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금이에요. 이게 상극의 원리예요. 대장의 열 차이면요. 점액이 바짝 마르죠. 점액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변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대장 중간쯤에 똥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단단하게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금이 많은 사람들은요. 노력 많이 했다. 많이 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결과물 내놔. 그래, 좋은데 결과 내라. 결과가 뭐냐? 제가 예전에 예전에 뭐 어떻게 살았고 막 떠듭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금이 강한 사람 뭐라 그래요? 지금 꼬라지가 왜 그래? 만약에 상대가 별 볼 일 없다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죠.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고 또요.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뭐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계획 짜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하지만은 이때부터는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정 났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잘한 거 결정 났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결정을 냅니다. 누가? 자, 어떤 문제가 발생에 대해서 소송이 막 붙어요. 법정에서 막 싸워요. 그러면은 네가 잘했어 판별하죠. 판별. 예. 그 판별을 누가 합니까? 바로 법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권력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솔하지요. 통솔. 이걸 하는 것이 뭐냐? 금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이 강한 사람들이 군, 경찰, 검찰, 법무 쪽에 많죠. 집행기관에. 예. 특히나 이 화라는 것과 병이라는 화라는 것과 금이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중에는 판사들도 많습니다. 예. 자, 이것이 뭐예요? 금이라는 속성이고 토와 금에서 일어나는 상생의 시스템 작용은 바로 토생금이라는 원리입니다.